신금이 이제 수루로 태어났어. 이 수루는 뭐 토자는 토도 아주 황무지에다 두텁고 거칠은 토란 말이야. 황무지의 토거든. 신금이 토가 이 진토나 축토 같다면 신금이 그래도 구성만 됐다면, 균형만 잡혔다면 아주 고급 사주로 될 수 있는데, 술토는 문제가 뭐냐면 신금이 이제 흐르는 강에서 사금을 채취를 해야 되는데, 산속에서 금을 캐내려니 얼마나 힘들고 제대로 나오겠냐고. 금은. 그래서 이 신금을 격파를 해주는 것이, 술토를 격파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제1 그 방법이 되겠잖아. 그러니까 오직 간목이 토를 견제해줘라. 그 다음에 임수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임갑 2개가 있으면은 고급사주고, 임갑이 없을 때면은 어리석고 고집세고, 또 그러면서 나약하고, 이 세 가지를 다 거쳤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임갑이 있나 없나 우선 보는 것이, 그러니까 사주 보기가 그렇게 어렵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배우질 않으면 보이질 않아. 사주대로 막 뒤섞여 가지고, 그러니까 기준을 월에다 두고 뭐가 필요한가, 여기에 있으면 고급, 없으면 그냥 서민,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무자시가 됐어. 자시가 됐어. 자시가 됐는데 신금이 수련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떠 있어. 금이 땅속에 묻혀도 아주 깊숙이 묻힌 거예요. 용도가 별로 없잖아. 얼마나 힘들겠어. 그 금을 빚을 내려면, 물론 시쳐야 돼. 오로지 간목이 없다 그러면 이 사주는 별 볼 일 없다. 간목이 있다 그러면은 인수를 제거하고 재래파인, 제가 와서 인수를 패해준다. 이러면 처법과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좋은 거지. 간목이 있으면 부자. 여기다 이제 해면미가 있다 하면은 아주 부자 되는 사주지. 해면미가 있다면 간목이, 그러니까 금융계통이나 자영업으로 상당히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무토를 얼만큼 제거를 해주느냐에 승패가 달려있다. 대운에서, 무슨 대운? 수목운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다. 여기에 임수까지 있다 그러면은 수생목 해주니까 상당히 성공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임수가 여기 있다, 간목이 여기 있다, 임수는 없어졌다고 봐야 돼. 이게 임수는 무토에 두드려 맞아가지고. 그러니까 재주 있고 총명하나, 이게 무슨 우리가 신분이 고급이라는 것은 내가 돈 버는 거, 돈 갖다 준, 돈 받아먹는 사람들이거든. 그리고 권력이 있고 그런 사람이 귀인이란 말이야. 근데 임수가 파괴됐단 말이야. 학문을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이 돈 가져와요. 갖다 바치고. 그러니까 학문한 사람들이 돈 안 써. 받아먹어 버릇해가지고. 그러니까 받아먹는 게 고급이잖아. 갖다 주는 것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임수가 파괴되니까 받아먹지 못하고 자기가 돈 벌어서 이게 제거하려니까 돈 벌어서 써야 되잖아. 신분이 고급이 되려면 간목이 인수를 파괴해야 신분이 고급이 된다면. 근데 돈 바쳐서 고급이 되면 뭐 하냐고. 임수가 있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고급스럽고 돈 번단 말이야. 경제적인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래서 무토 때문에 병이 됐다. 근데 해매미 목국이 있고 이렇게 되면은 신분은 총명은 해도 좀 문제가 있는 총명합니다. 그러니까 학문에 조금 좀 사이드 학문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축시도 마찬가지예요. 기축시도 이게 광물에 이제 광석에 이제 신금이지. 이게 광석에 우리가 사금을 캐는 게 아니고 광석 속에 신금인데, 이 기축이 또 있어. 이거 병통 아니에요, 병통. 가장 급한 것이 간목으로서 이렇게 토를 제거해 주는데, 이런 경우는 또 문제도 갑과 기토가 합해서 간목의 역할이 많이 축소됐다. 근데 운을 타면은, 수목운을 타면 간목이 살아나니까 괜찮은데, 운을 못 타면은 이 간목의 역할이 없어져 버려. 그래서 이런 것은 운을 잘 봐야 되는데, 이런 경우도 좀 문제가 돼서 간목이 운을 못 타면은 간목도 못 써먹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인시를 보자. 경인시. 인시가 되면 경인시인데, 이게 경금이, 만약에 임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임수가 있다 그러면은 토가 많아도 금생수 해가지고 이 사주도 금생수 하니까 수가 살아나잖아. 그러니까 학문이 총명하고 결단력이 있고 굉장히 좋은 사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여기다 간목이 있다 그러면 최상으로 바뀔 수가 있지.
임수가 경금으로 살아나니까 이런 경우도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인목이 있기. 이제 이렇게 되면 최상급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다시 토가 더 있다고 한다면 이 사주는 그냥 평범한 사주로 끝나버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묘미가 있느냐 사유축이 있느냐에 따라 해석이 많이 달라지고 여기에 임수나 간목이 있는 거하고 여기에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급성이 많이 틀려진다. 그 다음에 신묘시 경인 같은 것은 간목이 있기 때문에 토를 어느 정도 견제를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급질 수가 있는데 묘목은 토를 이렇게 제거하는데 좀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부기가 특히 부가 경제적인 것이 약하고 쓸데없는데 욕심 많다. 돈 안 되는 그런데 욕심 너무 많다. 잔돈에 너무 신경 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고급성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임수라든지 간목이 있다면 상당히 크게 성공할 수도 있다. 근데 임수 간목이 없으면은 별 볼 일 없다. 그리고 밑에 길신이 있다, 금이 있다든지 그러면 작은 것에 탐착해서 평범한 사람으로 된다. 그러니까 창간에 임계수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임수가 있으면 계수라도 있어라. 그 다음에 이제 임진시. 천간에 임수 떴는데 여기에 간목이 있든지 간목으로 토를 격파해줘서 임수를 살려주는 거야. 그리고 다시 수생목 해주니까 굉장히 좋은 거지. 근데 간목이 없다 그러면은 뭐야? 경금이라도 있으라는 거지. 경금, 신금. 그러면 금생수 해주자니까 임수가 살아나고 또 토생금에서 이렇게 순환이 되니까 고급사주야. 여기다 해라든지 묘목이라든지 이렇게 있으면 굉장히 고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목이 없을 경우는 금이라도 해서 순환시켜줘라. 그럼 학문으로서 조금 경제력은 좀 문제가 있어도 굉장히 귀인이고 해매미 목국이 있다면 경제적도 상당히 좋은 사람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계사시가 됐어. 계사시. 이 사는 화생토 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가 많을수록 토가 살아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화가 많은 것은 별로 안 좋지. 화토가 많을수록 안 좋은 거야. 그러면 이 계수는 아까 오만하다고 그랬잖아. 임수는 큰 학문이고 사람도 겸손하고 똑똑하고 총명한 자 오만한 것이 속으로 있지. 근데 계수는 겉으로 표가 나. 자기 똑똑한 것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해. 그런데 뭐 학문이라든지 또 문인 학사류가 많이 나와요. 계수는 신금으로. 그러니까 뭐 드라마 시나리오 작가라든지 뭐 번역이라든지 또 역사를 공부한 이런 사주가 많이 나와요. 학문적으로. 근데 싸가지가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런데 이 사주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경금이 있든지 신금이 있든지 이렇게 해서 금생수,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해서 순환이 되면은 명성이 자자하지. 명성이. 예? 근데 실속이 없을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주가 경제적으로 좋으려면 간목으로서 토를 격파해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토를 격파해줘야 된다. 그래서 간목이 없을 경우는 경신금.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경금이 여기 또 있어. 그럼 이게 간목과 경금이 이렇게 전투를 하고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운이 들어오면 괜찮고 운이 나쁘면 경금이 간목을 찍으니까 손해볼 일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운을 타면 간목이 살아나느냐. 토가 들어오면 경금이 살아나면 간목을 찍을 거 아니야? 그런 경우는 상당히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갑옷이 천간에 간목이 굉장히 길신으로 떠 있는데 여기에 은근히 인호설 화국이 세지고 여기에 뭐 묘라든지 이렇게 있으면은 화세가 강해서 토가 강해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간목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 겉으로는 뭐 잘 될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가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돈 벌게 열심히 조건이 좋았는데 결과가 없는 경우가 많단 말이야. 이런 경우. 그리고 사주가 수가 한 점도 없으면은 평로에서 성격적으로 결함 있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지. 자기 위주로 평고성이라는 것은 겨울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 여름에 태어났는데 수가 없다. 이런 건 평고라고 그래. 한쪽으로 치우쳤으면. 그럼 성격이 괴팍하고 또 이 판단 기준이 자의적이다. 그러니까 이기주의라 소리예요. 그러니까 평고성이 있으면 굉장히 이기주의이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이 안 좋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주도 가정이 안 좋을 수가 있어.
길신이라도 크게 내조를 못 붙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을미시. 이게 술토가 아주 마른 토인데 광석으로 되어 있는데 뭐 금의 기운도 별로 없는 광석인데 미토를 또 만나서 신금이 또 거친 토란 말이야. 거친 토가 신금을 생하니까 아주 무용지물이야. 그런데다가 간목 같으면 이것을 어느 정도 격파를 해내는데 을목이니까 이 격파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광석을 캐가지고 돈으로 만드는데 한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을목이 이 토를 제거를 못 하잖아. 그러니까 책에는 간사한 사람 이렇게 나왔어. 이제 토를 견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목의 역할이 아니니까 힘이 되니까 잔머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새는 사람들이 머리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게 잔머리를 쓰는지 진실한지 아니, 그러니까 진실지 못한 사람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정용신이 있으면 사람이 바르고 시야도 넓고 하는데 이런 것은 정용신이 아니거든. 토를 극하지 못하는 을목이니까 사람이 간사하다. 이렇게 바르지 못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간목이 있다든지 또 해수가 있다든지 묘목이 있다 보면 조금 할 수 있고 간목이 없으면 간사한 사람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병진시가 됐어. 병진시가 됐는데 토금이 많단 말이야. 신강하단 말이야. 근데 병화가 있으니까 귀가 취례해서 귀가 나한테 들어왔어. 그러니까 좋은 직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신강하고 평구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기주의다. 욕심이 지나치게 많다. 욕심으로 망한다. 욕심으로 지나치게 많으면 가정이 안 좋고 애들이 안 좋고 처자로서 이별 상황이 있다. 고르기 부정이라고 그래. 근데 이런 경우는 신분이 직책은 좋은 거 얻어도 좀 베풀고 사람한테 이 세상에 공짜가 없거든. 그런 인간성을 좋게 가져라. 그 소리밖에 할 게 없어요. 정유시도 마찬가지. 정유시도 신강에 토금으로 왕창돼 있어. 근데 정화하는으로서 신금 견제해주기는 너무하다. 여기에 이제 간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좋은 사주지. 좋은 무슨 학문으로 성공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공부해서 공직자가 되는 것은 성공해서 돈도 벌고 해. 대부분 간목이 이렇게 떠 있으면 금융계통에 성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운이 들어오면 운이 나쁘다가 운이 들어오면 자영업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운에 그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해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해, 묘지, 미는 아니고 해나 묘목이 있다 그러면 인성도 좋고 베풀 줄도 알고 돈도 잘 벌고 잘 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무술시. 이건 뭐 보나 마나잖아. 토가 이렇게 많으면 사람 천인이라 해야지. 어리석고 유약하고 별 볼 일 없다. 간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돈에 대해서 그 자영업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토가 너무 많아서 이게 해결 방법이 간목 하나로는 안 되는 거지. 그럼 여기 해수라든지 묘목이 있다면 경제적으로 상당히 잘 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시에 인수가 이렇게 많으면 어떻게 된다? 자식 없다. 자식이 있으면 장애인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거의 100%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주가 여기 배우자궁에 길씨 있으면 배우자가 괜찮아요. 대체적으로. 시가 길씨님은 자식이 이게 이게 굉장히 중요해. 사주가 고급인데 시에 길신이 들었으면 자식도 아주 훌륭해. 근데 사주가 보통 사주인데 시에 길신이 있다 그러면 아들이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사주가 안 좋은데 시에 인수가 지나치게 많다면 자식 없다 이렇게 봐. 근데 아주 현찮은 사주는 자식이 있는데 왼수가 하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로 자식을 보는데 인수냐 식성이냐 용신이냐에 따라서 해석이 많이 달라진다. 그리고 천간에 있느냐 지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자식의 저기를 많이 보고 용신이 처궁에 있다. 그러니까 특히 목이 용신인데 처궁에 있다 그러면 배우자의 내조를 굉장히 받는다. 여자들도 똑같이 보면 돼요. 그런 것이 이제 이 가족 관계를 볼 때.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는 처의 내조를 보는데 자식으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임수와 개수가 있잖아요. 개수가 있어.
근데 이게 무술심은 자식 두기 힘들다고 그랬잖아. 근데 천간에 임계수가 식상이 있잖아. 그럼 자식을 둬요. 자식을 두는데 같이 살면 안 된다. 떨어지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그 가족관계 보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기해시. 기해시도 천간에 이제 기토는 별 볼 일 없잖아. 근데 해수가 있어서 다행이야. 여기서 이제 묘목이 있다고 한다면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속알부자로 될 수가 있죠. 또 임계수가 있다고 한다면은 자식도 좋고 경제적으로도 좋고 상당히 학문으로서도 성공하는 사람이야. 다만 토가 더 이상 생기지 말아야 된다. 대운에서 토운에 갔다 오면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보면 돼. 자, 이거 끝났어요.